음,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는 오픈 LLM들에서 알아볼 거고요. 이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어, 챗 GPT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그런 언어 모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언어 모델들과 그리고 그 언어 모델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 주제가 이제 나만의 챗 GPT 만들기인데요. 음, 어, 실제로 오늘 이제 챗 GPT를 이렇게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오늘 다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습할 자료, 노트를 먼저 전달을 드리고 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통해서 지금 파일을 전달 드리고 있고요. 다 받아지면 실습 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 지난주에 있었던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LLM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든지 LLM의 이제 발전 과정들, 그리고 이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실습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활용 분야는 이렇게 이제 뭐 어, 작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LLM의 페르소나를 입혀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챗 GPT를 이용해서 게임 속에서 이제 사용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챗 GPT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챗 GPT의 출력을 이용해서 다시 게임 캐릭터가 말하는 이렇게 입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챗 GPT를 캐릭터들에게 입혀서 게임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환경에 어, 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AI가 진화하는 모습들, 생활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 이사벨라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뭐 행동성들을 부여하고 뭐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건지 행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들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7가지로 해서 이 사람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자기 카페에서 할 거니까 이제 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 2018년도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GPT-4 지원되는 이렇게 챗 GPT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이 언어 모델의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어, 문서가 주어지고 이 문서에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얘는 네거티브고 이런 애들은 포지티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감정 분석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학습하려면 정말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어,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그 감정 분석 태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댓글들을 모아서 요거를 사람이 직접 요거는 긍정이야, 요거는 부정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태깅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감정 분석을 잘 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에 언어 모델들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이 초기에 나왔던 이런 모델들이 이런 100메가대, 300메가대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구글의 바드를 이루는 이런 모델들은 어, 거기에 이제 1000배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도 학습을 통해서 만드는 모델들이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 랭귀지 모델링,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 거야 하는 그 언어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를 분류하는 모델, 감정 분석도 여기 마찬가지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문장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장들이 서로 비슷하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델들, 그리고 그 엔터티들을 이제 구별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사람에 대한 어떤 단어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단어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면 거기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명사다, 동사다, 형용사다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NER, Named Entity Recognition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형식의 모델들 그리고 이런 문장을 주어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 퀘스천 앤서링 모델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 모델 되게 기계 번역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그냥 번역하는 모델 그리고 어, 서머라이제이션 요약해주는 모델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로 학습을 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직접 개별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실습들 해봤죠. 이제 캐글에서 이렇게 GPU도 설정을 하고 화면이 좀 깨졌네요. 음,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제 실습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도 학습을 하다가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 문장의 특징을 잘 추출해내는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런 모델들, 언어 모델들을 프리트레이닝 시킨다. 그냥 태깅하지 않고 많은 양의 문서를 보여준 그 사전 지도 학습 모델이라고, 사전 학습 모델? 사전 비지도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서 걔네들에게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NER이라든지 뭐 문장 분석한다든지 질문 답변을 만드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었을 때 어, 적은 데이터를 구축해서도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특성을 추출하는 이런 모델들 그리고 번역이라든지 번역을 하는 그런 모델들 그리고 이제 생성하는 모델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전 학습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 학습하는 것들을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지도 학습하던 것들을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셋만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성능이 잘 나오더라. 그런데 이 언어 모델이 너무 크니까 자그마한 이 모델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이 모델에다가 자그마한 이런 모델을 덧붙여서 요거만 학습을 시켰더니 그것도 학습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어, 이런 학습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필요한 모델들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퍼 러닝 중에서 이런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GPT-3에서 제로샷, 원샷, 큐샷 이런 학습 방법이 있더라. 이건 오늘 좀 자세히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모델을 가지고 와서 네이버 감정 분석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감정 분류기를 만든 거를 실습을 해봤습니다. 파인 튜닝하는 절차는 이랬죠. 먼저 파인 튜닝할 모델을 저희가 허깅 페이스에서 불러왔습니다. 네, 허깅 페이스는 이렇게 많은 모델들과 데이터셋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학습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장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모델 불러오고 데이터 불러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 하고 그래서 이제 학습할 그런 매트릭들을 만들고 파인 튜닝할 변수 뭐 몇 번 수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를 만든 다음에 트레이너 학습하고 네, 검증하고 모델을 저장하는 이런 실습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GPU 상태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설치하고 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렇게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름 정의하고 이 레이블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가지죠. 그래서 레이블을 두 가지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는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그 토크나이저인데요. 토크나이저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이거는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어, 번역기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베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계가 이 단어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데이터로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셋 하게 되면은 확인 페이스에서 요거를 이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저희가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토크나이저 펑션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NSMC 데이터셋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제 토크나이즈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다큐멘트라는 필드를 사용했었고 그리고 전처리 된 데이터를 저희가 또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스몰 데이터셋하고 전체 데이터셋. 이 스몰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랜덤하게 셔플, 뒤섞은, 뭐 이렇게 막 우리 카드 게임 할 때도 셔플하죠. 예, 뒤섞은 다음에 그 중에서 1000개를 이렇게 가지고 와줬고요. 이렇게 1000개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실제로 모델을 쓸 때는 이 큰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트 매트릭 이런 것들을 정의해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침판을 만드는 게 컴퓨터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매트릭에서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서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계속 넣어봐요. 그래서 넣어봐가지고 그 넣은 데이터가 제대로 가고 있냐,
그런 값들을 뽑아가지고 방향을 다시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아그맥스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고, 이 모델은 이렇게 그냥 수치로 값을 주기 때문에 이 수치로 주는 값들을 이렇게 사람이 읽기 쉽게 이렇게 어, 값을 내려주는 것들을 이제 아그맥스 함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아규먼트,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어, 할 때 필요한 변수들을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트레인 에포. 트레인 에폭이 뭐냐? 전체 데이터를 5번을 다 얘한테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치 사이즈에 보면 트레인, 이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트레인 데이터는 학습할 때 한 번에 데이터를 128개를 읽어서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 검증 시에 128개를 읽어서 검증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처리하는 프로세서, GPU가 되겠죠. GPU가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느냐. GPU의 메모리에 올리고 처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GPU 용량에 따라서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값을 줘본 다음에 이제 실행했을 때 이제 GPU 메모리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GPU가 처리 가능한데 이거를 엄청나게 작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은 어, 어차피 데이터를 전체를 5번을 돌릴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엄청 작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이 스텝이 되게 여러 번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게 더 빨리 처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스몰 러닝 레이트가 설정이 됐을 때 이제 러닝 레이트만큼 자, 이 데이터를 읽고 한번 처리한 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매트릭을 지정했는데요. 그 매트릭을 보고서 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러닝 레이트만큼 값을 조정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지정해서 어, 계속 스텝만큼 지정해서 갑니다. 계속 가는데 이 값이 정말 작은 값이라면 다 가기 전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저값을 찾기 전에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값이 엄청나게 큰 값을 설정한 게 이제 왼쪽에 얘인데요. 이 값이 상당히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값이 크기 때문에 값이 계속 다른 곳으로 퍼져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로그를 200스텝마다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임시 모델 저장 주기를 이렇게 에폭마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설정들을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설정할 때 여기다가 모델 그리고 파인튜닝 변수 그리고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가지 스몰 데이터셋 중에 트레인 그리고 검증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정했었고 마지막에 이 학습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정표인 컴퓨터 매트릭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어, 1DB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요. 이 학습 때는 그 로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데이터 검증이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외부 사이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 세이브 이렇게 모델.pt 이런 파일명으로 모델을 저장해서 모델을 나중에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델을 테스트했고요.
어, 이렇게 GPU가 있을 때는 크다라고 설정을 하고 GPU가 없다 그러면 여기 CPU로 설정을 해가지고 모델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저희가 모델을 학습한 모델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 모델을 썼는데요. 만약에 외부의 모델을 그냥 쓴다 그러면 허깅 페이스에서 지정하는 그 모델 아이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만든 이런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에다가 이렇게 인풋 값들을 넣어서 이 결과를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에 본 거는 이렇게 이제 버트 스몰 한국어로 인베딩 되지 않은 한국어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살펴봤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국어로 음, 학습한 이런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요. 모델 학습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모델이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글루라는 이런 테스트 셋이 나와서 이런 텍스트를 이런 분류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유사한 문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데이터 셋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이런 세부 근로 데이터셋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성능 테스트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 근로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로의 MRPC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죠. 이렇게 러닝 레이트, 뭐 에폭 이렇게 설정해서 출력 경로 뭐 이렇게 설정하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해봤더니 이걸로 하니까 정확도가 84% 나오더라 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액큐러시가 1 나오면 이제 100%인 거고요. 여기서 0.84면 8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글루 데이터셋을 가지고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이런 모델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근로에 해당되는 이런 과제들, 태스크들의 좋은 모델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근로는 좀 작은 모델들, 라지 모델들, 라지 랭귀지 모델이지만 좀 작은 애들, 초기에 모델들 테스트할 때는 이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GPT-4까지 나온 마당에 정말 큰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슈퍼글루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들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리더보드가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어,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구글의 팜 모델들이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는 GPT-3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스쿼드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질문과 답변 이런 걸 생성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이고요. 뭐 각각 나라마다도 이런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런 데이터 셋들이 또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도 리더보드가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소개들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의 노트 다 이제 대화창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혹시 늦게 오셔서 못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챗GPT 리니지라고 하는데 뭐 개보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리니지라는 거는 이제 뭐 혈통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챗GPT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GPT-1이 나왔어요. GPT-1, 2까지 나왔고 어, 2020년 7월이 돼서 GPT-3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GPT-3 논문을 이용해서 오픈 AI에서는 이런 다빈치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어, 챗GPT 보시면 이제 모델 선택하고 막 이러는데 보면은 뭐 다빈치, 뭐 코드 다빈치, 텍스트 다빈치,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빈치가 뭐야? 그러는데 여기서는 프로젝트명으로 만든 그 모델을 다빈치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빈치라는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21년 7월이 돼서 이런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 이 GPT는 생성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 코드 다빈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22년 3월이 돼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친숙한 그런 챗 GPT의 어,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는 인스트럭트 GPT가 논문이 22년 3월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 인스트럭트 다빈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다빈치와 인스트럭터 다빈치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코드 다빈치 002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인스트럭터 튜닝을 더해서 텍스트 다빈치 002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울 RLHF, 휴먼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을 통해서 어, 이런 텍스트 다빈치와 챗 GPT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PT-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이렇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이런 사전 학습 모델을 통해서 이걸 파인 튜닝 해가지고 NLP 분야에서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성능 개선이 있었고 정말 많은 모델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여전합니다. 네, 여전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상태고요. 반면에 사람들은 어, 그동안 배웠던 학습 기반으로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면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예제를 보여주지 않고도 넌 이게 뭐라고 생각해? 그냥 물어보면 사람은 거기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이 여기 이제 제로샷 러닝입니다. 제로샷 러닝은 그냥 이렇게 지시자를 주고요. 되게 익숙한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주고 이 프롬프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러면 어,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치즈 이렇게 그냥 줍니다. 그럼 요거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이제 요게 진화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챗GPT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샷 러닝을 통해서 결과를 내주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샷.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있죠.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주면 자, 요거는 뭐 같아? 이렇게 이제 하나만 알려주는 게 원샷이고요. 큐샷은 이렇게 몇 개, 조금 몇 개 더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제로샷을 하니까 얘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샷으로 보여주고 원샷도 잘 못해요. 그러면 큐샷으로 보여주면 얘가 이제 잘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어, 참 신기한 그런 이제 논문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 GPT-3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합니다. 어, 내가 우리 모델이 이만큼 훌륭해라는 걸 보여주려고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존재하던 대부분의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치마크 한 부분만 해도 여러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소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소타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 모델 이전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소타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람바다, 스토리 클로즈, 헬라 스웨그 뭐 이런 벤치마크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 람바다라는 거는 북코퍼스래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뭐 사람이 전체를 보면은 마지막 단어를 추측 가능하지만 마지막 문장만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어, 문장 완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클로즈는 어, 스토리를 이해해가지고 스토리를 생성하는 그런 추론 학습을 위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클라스웹 같은 경우에는 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어 이해하는 모델을 성능한 평가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그런 모델들인데요.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도 뭐 구글에서 만든 그런 데이터셋 그리고 자연어 질문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런 번역에 대해서 점수가 어떠냐. 큐샷으로 했더니 점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큐샷으로 하니까 맨 밑에 있는 것들. 제로샷은 영 좋지 않습니다. 원샷과 퓨샷이 여기 뭐 별 차이 안 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과제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제인데요. 음, 대명사를 맞추는 데이터셋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뭐 대명사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t, 뭐 he, she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누구니 이런 거를 이제 맞추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퓨샷으로 갔을 때 거의 소타와 근접하는 88.6이니까 근접하죠. 그리고 대용량 모델에서도 뭐 근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어려운 여기서는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여기에 PIQA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학에 대한 질문들이었을 때 82.8%로 소타보다도 엄청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ARC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사지선다 문제라고 하는데 잘 못 맞춥니다. 못 맞추고 오픈북 QA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지선다인데 데이터를 다 보여준다는 건 너무 잘 못했다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뭐 일부 뭐 괜찮은 성능이 있었다 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GPT-3를 가지고 이제 어, 코드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 코드 학습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코덱스가 만들어지던 당시, 2021년 7월 당시에는 GitHub에, GitHub는 이제 우리가 허깅 페이스는 이런 모델들과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GitHub는 여러 그런 프로그램 코드들이 저장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드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GPT-3에다가 코드를 막 다 넣어가지고 생성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이 GPT-3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코드들을 계속 보여주면 이 다음이 어떤 코드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덱스예요. 이 코덱스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나오는 애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음, 오픈 AI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빙에도 이제 그런 검색 기능이 들어갔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드 파일럿이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 이제 코드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이제 코드 파일럿을 만들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툴을 쓸 때는 자동으로 막 코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코드 파일럿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파일럿이 아니고 코파일럿이네요. 이 코파일럿을 어, 에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 이 코덱스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코덱스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자바스크립트, 뭐 고, PHP, 루비, 스위프트, 타입스크립트, SQL, 뭐 쉘 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파이썬을 가장 잘 알고 있대요. 네. 이유는 이 GitHub에 파이썬 코드가 제일 많아서 파이썬을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짜줘 그러면 파이썬으로 코드를 많이 짜줘요. 직접 떤 언어로 짜줘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파이썬으로 가장 많이 짜줍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코덱스는 코멘트 내가 어떻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코드를 막 짜줘요. 그리고 어, 코드를 이제 앞에 요만큼만 보여주고 조금 짜다가 뒤에 더 만들어줘 그러면 뒤를 쭈르륵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주석도 생성해줘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어디서 받았는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코덱스에다가 여기 주석을 좀 추가해줘라고 하면 주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코드를 좀 예쁘게 만들어줘, 리팩토링 해줘 이렇게 하면 코드를 효율적으로 다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을 해볼 건데 여기 이제 그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 이렇게 모드를 설정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인풋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면 얘가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기 플랫폼 openai.com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한번 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신 분들 엄지척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보는 게 이게 지금 링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이미지로만 보이나요? 링크로까지 가나요? 음, 이 줌 채팅 기능이 좀 바뀌었는지, 이게 지난 학기 강의할 때는 코드를 주면은 그게 복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신 분들은 같이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닫고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다가, 확인 페이스, NSMC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코 일렉트라 베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 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이제 시스템 명령을 보낼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모드를 컴플리트 우와 여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컴플리트 텍스트 다빈치 최대 길이는 좀 길게 해야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2,500까지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밋 하게 되면 음, 아 리니지 초과했다고 하면 뭐지? 음, 다른 계정으로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컴플리트 다빈치 2500 이렇게 넣고 생성. 음, 음. 얘는 자기가 봤던 코드들 가지고 이제 막 짜기 때문에 이거를 요청할 때마다 다르게 만들어줘요. 코드를. 막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챗GPT와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 모델이 지금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요거는 지금 챗GPT 사용하는 화면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용하는 방식이 여기서 채팅 형태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대화형 모델인 거고요. 컴플리트 모델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디트 모델인 경우에는 뭔가 더 수정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이제 챗 형태의 이런 모델들일 거예요. 챗 GPT 모델.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거보다 여기 보시면 레거시라고 써 있어요, 모델에. 그래서 그 이전의 모델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 코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덱스의 기능이 이 텍스트 다빈치 003을 이용해서 지금 코덱스의 기능을 살펴보고 있고, 자, 이렇게 저희가 코드를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해봤어요. 답변이 되셨나요? 챗GPT와 뭐가 다른지? 네. 이렇게 실습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코드를 생성해달라는 모델을 하나 더 해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추가로 테스트 해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얘 지우고요. 파이썬으로 콩나치 계산하는 함수를 짜줘.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파이썬 뭐 동일하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줬는데 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얘는 좀 음, 뭔가 인덴트도 안 맞고 좀 이상한데요. 이 실제로는 뭐 이렇게 돼 있어야 작동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뭐지? 좀 이상하게 만들었네요. 자,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이제 좀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잘 이해가 안 가. 주석을 좀 달아줄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 다음 예제에서 이번에는 모드를 에디트로 바꾸고 이제 코드 다빈치로 바꾼 다음에 모든 코드 라인마다 주석을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드를 복사하고요. 모드를 에디트로 바꾼 다음에 모델은 코드 다빈치 해놓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챗 GPT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GPT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덱스가 이런 거다.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를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위에 넣어주신 다음에 주석이 있으면 일부러 지워요. 얘 이제 코드 달아줄 거니까 코드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여기다가 모든 라인마다 주석을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무슨 코드인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C 언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얘한테 주석 달아달라고 할 거면 얘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지시어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 함수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함수고 if문에 대해서 if 이렇게 n이 0보다 작으면 잘못된 입력이라고 출력을 해.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n이 1이면 0을 반환해. 2이면 1을 반환해. s n이 1보다 크면 n-가 n-2 피보나치 수열을 더해서 반환해. 이렇게 어, 설명을 달아주고 있네요.
이렇게 코드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주석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다가 모른다. 이렇게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GPT-3를 받고 그 GPT-3를 이제 GitHub에 있는 코드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렇게 어 그러네요. 네, 이게 이 GPT 계정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리미트가 있는데요. 그게 초과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월간 리미트가 있나?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결제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의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기능들은 챗GPT에 다 적용이 된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 뭐, 빙챗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해보셔도, 똑같이 작동할 거예요. 네, 그렇게,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2022년 이제 3월에, 오픈 AI에서 인스트럭트 튜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이제 지시사항을 제시를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어, 파인 튜닝을 했더니, 잘 되더라. 기능이 잘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입력에다가 뭐 지시문을 이제 입력을 채워줘 이제 뭐 얘기하고 나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지시, 뭐 주소를 주면은 우편번호를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잘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요거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전체 구조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보면 이 175개의 시드 태스크를 만들었대요. 거기는 이제 인스트럭션하고 이제 태스크마다 하나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175개의 이제 태스크를 만들었는데 이 태스크들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면은 이 시드 태스크 0번은 이름은 아침 식사를 제한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인스트럭션은 어, 뭐 계란이 안 들어가 있고 프로테인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칼로리 얼마 정도 되는 거를 추천해줘라고 이제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제시를 하고요. 입력은 없습니다. 인풋은 비어 있고 아웃풋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해라라고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 뭔가 분류하는 태스크냐? 그건 아니다. 입력이 없이 이렇게 답변만 하는 태스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태스크들은 이제 175개를 모았는데 그러면은 이 태스크가 어떤 특정 분류라든지 어떤 질문에만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 커버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자기들이 모았던 이런 질문 셋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동사들을 가지고 상위 20개들을 이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상위 20개의 동사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다시 어, 명사, 주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명사를 직접적인 그 명사를 상위 4개씩을 각각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이렇게 175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편지를 쓰는 거라든지 함수를 작성하는 거
에세이를 쓰는 거, 뭐, 예제를 준다든지, 목록을 제시한다든지, 문장을 찾고, 이런 175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반이 되는 시드 태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시드 태스크를 이용해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쭉 타스크를 이제 쭉 9개를 보여준 다음에 너 10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제 챗GPT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때 당시에는 챗GPT가 없으니까 얘는 요거대로 요게 이제 퓨샷인 거죠. 이 퓨샷을 GPT-3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GPT-3한테 이렇게 주고 요거 채워줘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추가적인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인스트럭션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뭐 분류 문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겠죠.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인풋이 주어지는 경우는 분류 문제다. 이렇게 얘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분류 문제인 경우에 이렇게 인풋을 줬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는 클래스 레이블을 주는 형태의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분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인풋을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아웃풋을 내주는 이런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인스트럭션, 이 지시문을 만들었고 이 지시문이 뭐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새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질문 가지고 이런 인풋과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를 이렇게 지금 언어 모델에 요청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다고 하는 거죠. GPT-3는 생성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이제 필터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걸 필터링 했나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랑 동일하니? 그래서 문장들을 비교하는 그런 스코어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한 다음에 많이 비슷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태스크풀에 계속 추가했다고 해요. 그럼 태스크풀에 추가가 되게 되면은 다음에 또 여기에서 문장을 또 뽑아내고 또 새로운 걸 생성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스트럭터 GPT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챗 GPT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좀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